안녕하세요. 백동진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영상 리스트를 찾아보니까 튜토리얼을 영상으로 만든 게 1년 전에 짤막하게 하나 올렸고 그 전에는 한 4년 전이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언리얼 엔진과 외부 컨트롤러라는 어떤 주제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에 이제 진행 사항을 정리 차원에서 말하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이게 안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3 스페이스 마우스 부분을 그 설명란에 이제 내용을 정리해 놓을 테니까 그리로 그냥 바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동안 저는 이제 언리얼 엔진으로 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했거든요. 한 2년 정도 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하는 작업에서는 모션 캡처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모션 캡처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니까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고 이 언리얼이나 모션 빌더가 도입되기 전에 모션 캡처를 할 때는 뼈대나 혹은 간략한 메쉬로 이루어진 캐릭터를 보면서 모캡 작업을 해야 했는데 그 언리얼 엔진을 도입하면서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 캐릭터와 배경, 그 라이팅까지 모두 켜놓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블러 처리를 했지만 대략적인 움직임은 캐릭터 움직이는 게 이제 보이시죠? 물론 이제 저렇게 하려면은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하지만 그래도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카메라를 도입하려고 할 때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션 캡처를 할 때 플레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카메라를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언리얼 엔진이 게임을 만드는 툴이기 때문에 플레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막 바꾸고 뭐 핸드헬드 느낌을 내고 이제 그런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흔하게 사용하는 게 이 사진처럼 그 바이브 트래커, 여기 이제 이게 바이브 트래커죠. 그리고 바이브 컨트롤러, 이런 걸 이용해서 리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2017년에 모캡과 함께 바이브 트래커를 이용해서 버추얼 카메라를 시연한 데모입니다. 그런데 이걸 쓰려면 모션 캡처실에 바이브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해요. 저 데모장에도 그 바이브 VR 베이스 스테이션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프리랜서라면 모캡 장비를 빌려서 쓰게 되는데 저것까지 설치해서 사용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광학식이라면 일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이런 카메라 리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마커 이렇게 간단하게 달아서 이건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 소니 그 액션캠인데 거기에 이제 달아서 그냥 더미 카메라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쉽게 쓰라고 이제 에픽에서 만든 게 버추얼 카메라 이제 플러그인인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꽤 시간을 많이 들인 작업이 어떻게 하면 모캡할 때 편하게 카메라를 작동시킬 수 있나 이 방법을 찾는 거였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주변 기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모든 외부 컨트롤러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사진 찍으려고 다 꺼내 놓은 거예요. 그 각각 파티에 맞게 이제 설치해서 사용 중이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거는 뭐 시퀀서 사용할 때 쓰는 거고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릴 모캡할 때 이제 카메라 같은 거.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페이셜 할 때 이제 페이셜 캡처 할 때 쓰는 거고 이 루프덱은 루프덱이 아니라 루프덱. 이거는 요거는 어떻게 사용할까 지금 고민 중인 건데 네, 당근마켓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런 장비도 있고 이거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약간 그런 뭐 영감을 혹시라도 이제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이 영상을 만든 거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요즘에는 잘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이제 버추얼 카메라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카메라가 얼핏 보기에는 꽤 쓸만하고 실제로도 쓸만해요. 네. 처음 나올 때는 좀 기능이 약했는데 2022년 버전에서는 기능적으로 많이 좋아졌고 사용성 면에서도 이 핸드헬드의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이렇게 삼각대에 설치해 놓으면 고정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숄더릭으로 만들게 되면 꽤 안정적으로 카메라 워크를 구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써보면 이것도
그렇게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선 한 명이 필요하잖아요. 뭐 숄더 릭을 하던 또는 핸드헬드를 사용하던 또는 삼각대에 거치를 해두던 카메라를 그 조작할 수 있는 인원이 이제 최소한 한 명은 있어야 되는데 모캡할 때는 실제로는 한 세네 대 카메라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이 필요해요, 인원이. 그런데 제가 2019년에는 거의 혼자 모캡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도 하고 모캡이 잘 되는 날 리뷰도 다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액터가 있으니까 지금 영상처럼 이제 액터한테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 컷은 어떤 상황이고 배경은 어떻게 돼 있고 동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막 같이 하면서 모캡 오퍼레이션도 하면서 거기에 이 필드에 나가서 내가 뭔가 카메라를 또 움직이는 것까지 하는 건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인원이 충분하다면 버추얼 카메라 앱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뭐 인원이 충분하다면 이런 것도 제가 이제 한번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그 버추얼 앱을 아이폰에다 띄워놓고 요거는 짐벌이죠. 짐벌에 아이폰을 물려서 되게 핸드헬드 느낌보다는 되게 부드럽게 그리고 빨리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뭐 이런 방식도 사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튼 제 상황은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책상에서 쉽게 조작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사진처럼 그 이 아이폰은 회전을 담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폰이 움직이는 거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요 스틱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좀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 버튼은 요 이제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내려가면은 뭐 여기에 보면은 뭐 포컬 렌스를 바꾼다든지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 바로바로 접근하게 하고 이쪽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그 포컬 렌스를 바꾼다든지 뭐 요렇게 이제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한번 영상을 올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변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붙여 놓으니까 얘를 회전할 때마다 제가 이제 책상에 앉아서 모캡 오퍼레이션 하는 그런 책상인데 이게 붙여 놓으면 이걸 움직일 때마다 얘도 이 컨트롤러도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전은 그냥 얘로 하고 예. 이거는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동만 담당하는 분리를 시켜 놓으니까 그나마 제가 혼자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그 카메라 위치를 맞추고 그 다음에 모캡 오퍼레이션을 할 때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 제가 이제 진행을 이제 액터가 어떤 동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움직이는 게 요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액터랑 이제 대화하고 그러면서 대화할 때는 안 움직이죠.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포즈를 잡으면 제가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 카메라를 맞춰 놓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최종 포즈를 잡고 이 손이 눈을 가려야 되는데 그것까지 정확하게 그 카메라에 맞춰서 이제 픽스를 해놓고 잡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해요. 나중에 많이 고치지 않아도 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2019년의 상황이었고요. 제가 2020여 년에 들어오면서 두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는 3D 스페이스 마우스, 다른 하나는 OSC 플러그인. 요건 이제 플러그인이죠. 요거 두 개를 먼저 알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3D 스페이스 마우스예요. 요게 이제 하드웨어죠. 어느 날 유튜브를 돌아다니다가 지금 영상을 이제 발견했어요. 제가 요 마우스는 옛날에 한번 얼핏 봤던 것 같은데 그때 이거를 보면서 와 언리얼에서 저게 저렇게 잘 움직이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하드웨어 소개 영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플러그인 소개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걸 따라가서 마켓플레이스에 가보니까 이게 플러그인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회사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플러그인은 아니고
개인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유료였어요. 한 4만 원?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 회사에서 플러그인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게 오픈소스화 됐습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공식 회사에서 내놓은 플러그인보다 얘가 훨씬 기능이 좋아요. 얘를 아마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페이스 마우스가 플러그인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3D 스페이스 마우스, 요거는 버전이 그 버튼이 있는 여기 프로 버전이에요. 되게 무겁고 버튼이 꽤 있죠. 요거는 간략화 버전이라고 그래서 간략화 버전은 아니고 컴팩트 버전이죠. 컴팩트 버전이라서 버튼이 얘는 두 개밖에 없고 요 이제 마우스 요게 되는 건데 요거는 버튼이 기본적으로 15개가 있고 중간에 있는 요게 이제 마우스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 거는 아닙니다. 네, 이거 비싸요. 네, 빌려온 거고요. 저는 이거 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시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보면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아주 미세하게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갔다가 6축이에요. 가고 오고 옆으로 가고 내리고 이게 이렇게 해서 내리고 위아래 좌우 앞뒤 그리고 회전까지 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이거는 4번 카메라이고요. 제가 세팅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3번, 2번, 1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번 카메라를 뭐 이렇게 갖다 놓으면 2번 카메라는 이쪽에 가서 움직이고 3번 카메라는 뭐 이쪽 가고 4번 카메라는 뭐 위에서 멀리서 본다. 그리고 이제 여기 버튼 누르면 이게 약간 움직이다 보면 여기 이제 회전이 이렇게 롤이 되거든요. 롤, 피치 이런 게 다 되는데 움직이다 보면 제일 약간 기울어지는 요게 미세하게 기울어져도 좀 보기 안 좋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리셋하는 거를 이렇게 다 넣어놨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이거는 연습만 잘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이런 식의 이거 마우스로는 절대 못 움직이거든요. 한꺼번에 한 번에 뭐 위에다 올려다 보면서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움직임을 주기가 힘든데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되진 않고요.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중지를 내리고 자, 뷰포트에서 움직이는 거는 지금처럼 보시면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건 아무런 거 없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뷰포트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걸 플레이를 했을 때 버튼의 기능을 부여하거나 카메라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이런 것들은 다 블루프린트에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블루프린트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는 그런 액터에 들어가 있는 블루프린트인데 뭐가 굉장히 많죠. 예, 뭐 카메라 바꾸는 것부터 포칼 변경 이걸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능 만들 때마다 좀 힘들긴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레벨 블루프린트를 해서 OSC를 받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3D 스페이스랑은 상관없고 나중에 이제 OSC를 받아서 이 버튼들을 다 이렇게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건 좀 반복 작업입니다. 이게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반복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카메라를 이제 이동하는 부분 여기에 보면 여기 Get Space Mouse Delta X 요게 이제 그 3D 스페이스의 뭐 그 아까 스페이스 마우스 부분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것과 그다음에 회전값 그래서 회전값을 분리시켜서 아까 보는 것처럼 X, Y, Z가 있는데 이거를 똑같은 값으로 하면 좀 움직임이 이상해요. 그래서 너무 민감하다 그럴까? 그래서 피치 부분을 앞을 쏠리는 부분 이게 피치가 앞을 쏠리는 게 맞을 거예요. 롤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요거고 피치가 고개를 끄덕끄덕 요거죠. 그래서 앞으로 쏠리는 거를 조금
적게 나눠줘서 민감도를 좀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감도 조정을 해서 붙여서 그 다음에 회전값 해가지고 여기 있는 메인 카메라, 이거는 액터죠. 메인 카메라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제 그 로테이션과 그다음에 트랜스폼 해가지고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뭐 로테이트 X OSC 밸류 넣고 뭐 이러는 겁니다. 예, 딱 요 이제 카메라 이동은 부분은 딱 요거예요. 요거 가지고 카메라 그 스페이스 마우스가 카메라를 이동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아까처럼 버튼에 이제 막 그 카메라를 바꿔주는 부분, 자, 메인 캠 체인지 이벤트가 이제 카메라 바꿈이죠. 그래서 캠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배열이어서 이게 카메라를 몇 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캠 리스트가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지금은 4개를 이렇게 받아놨어요. 4개를 받아놓은 거를 가지고 와서 캠 넘버는 이제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유용하면 메인 캠에다 넣고, 그 다음에 타겟 블렌드 화면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바꾸고 나서 그러면은 걔의 이 메인 캠에 있는 애에서 뭐 포커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OSC에 뿌려줘서 그거를 이제 뭐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를 변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버튼으로 이제 카메라 선택하는 부분이 아까 그건데, 이게 이제 그 아까 위에 있는 4번 그 4개의 15개의 버튼들이 다 아이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번 아이디, 13번, 14번, 15번, 그러면 이제 요거 가면은 캠 넘버가 0, 1, 2, 3 해갖고 기본적으로 0부터 시작하죠. 그럼 카메라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4번이 선택돼서 뭐 이렇게 간다.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뭐 버튼 들어가면 로테이트 X, 아까 그 고개 좌우등 회전값, 카메라 회전값 리셋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액터도 액터 리스트에 있으니까 한번 버튼 누르면 액터가 하이드 된다든지, 포컬 랭스 한꺼번에 전체 카메라 가지고 와서 루프 돌려가지고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짜 넣으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다 짜고 끝났을 때, 플레이가 끝날 때 어떤 카메라가 마지막 카메라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그 카메라들의 위치, 여기 보면 이제 캠 트랜스폼, 그러니까 카메라의 위치를 다 저장한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그 언리얼이 안 좋은 게 플레이를 했을 때, 이거는 게임 상태거든요. 플레이를 했을 때의 그러니까 변경된 어떤 변경점들은, 내가 여기서 이제 만약에 플레이를 눌렀을 때 변경된 것들은 플레이가 끝나면 바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플레이를 했을 때 움직인 카메라 값들은 플레이가 꺼지면 기본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세이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걔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카메라의 포칼 랭스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카메라는 라스트 카메라가 어떤 애였는지, 그래야 이제 다시 카메라가 들어갔을 때 1번 카메라 화면을 보여줄 건지 2번 카메라 화면을 보여줄 건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플레이가 됐을 때, 플레이 시작할 때 가지고 와서 라스트 카메라가 뭔지, 그리고 걔의 그 다음에 포지션은 뭔지를 해가지고 바로 옮겨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거를 다 짜 놓으면 아까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OSC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OSC는 오픈 사운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 사운드를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오디오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일반적인 데이터들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게 그 버튼이 눌리고 뭐 슬라이드가 변하고 값이 변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OSC 플러그인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터치 OSC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거는 원래 이제 DJ를 위한 툴이긴 한데 이렇게 버튼이나 여기 슬라이드 같은 거 이런 컨트롤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터치 OSC는 OSC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어떤 앱이에요. 그래서 PC에서 지금 요거는 뭐 패드에서도 이렇게 돼 있긴 한데 PC에서 이런 식으로 그 컨트롤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프로그램은 무료인데 이거를 올려서 지금 패드처럼 패드나 아이패드나 또는 안드로이드 패드에서 작동하는 요 앱이 유료예요. 근데 한번 안드로이드가 1,600원이었나? 저는 둘 다 있는데 아이폰이 약간 iOS 쪽이 약간 비싸요. 그래서 한 1,600원 정도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 OSC에서 이런 버튼이나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이거를 OSC 프로토콜 이용해서 언리얼 안에 어떤 기능을 실행하거나 뭐 슬라이드 값을 움직여서 카메라의 포컬 랭스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과 이 터치 OSC랑 3D 스페이스 마우스를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터치 OSC도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OSC는 요 에디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가 있는데 요게 만약에 뉴를 그냥 간단하게 하면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이제 버튼이 푸시 버튼이 하나 있고 그럼 푸시가 되고요. 그럼 버튼 이름이 푸시 1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멀티 푸시 버튼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멀티 푸시 1이 있고 그러면 뭐 1-1, 1-2, 1-2, 1-3 이런 식으로 밑에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밑에부터 1-2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토글도 있죠. 요거는 버튼이고 요거는 토글 버튼이에요. 이런 것들이 쭉 있는 요거를 디자인을 해서 이거를 패드에 보내게 되죠. 그래서 패드에서 터치를 하게 되면 요 값이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이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멀티 토글 1번, 뭐 멀티 푸시, 그다음에 얘도 이제 멀티 푸시,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라벨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1번이 카메라 1번이 선택되면 포컬 랭스가 몇이 들어올 건지, 아파처는 몇인지, 포커스 디스턴스는 몇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표시가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태블릿으로 보내면 지금 요런 푸시1 이렇게 버튼들 그다음에 요것도 뭐 버튼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하게 되냐면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이 캠 컨트롤이라는 그 레벨 에디터, 레벨 블루프린트에서 여기 이제 크리에이트 OSC 서버 요거 이제 요거는 기본으로 그냥 원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 만들고 그 서버를 이벤트 언바인딩 먼저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서 이벤트 바인딩을 해서 얘가 뭔가가 들어오면 이벤트 생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기본이죠. 이게 리시브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 리시브가 되면 그 애드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와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버튼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버튼 이름들이 지금 이제 카메라 변경하면 멀티 토글 12번에 6-1, 5-1, 4-1, 3-1 이렇게 6개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면 캠 넘버가 얘는 5번이고 약간 이게 자동화가 좀 불가능한 그래서 보이기에는 굉장히 무식해 보이는 이 방식을 좀 쓸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자동화는 안 돼. 반복적으로 자동화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되게 무식해 보이는 방법을 좀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는 건지, 제가 어쨌든 프로그래머는 아니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버튼들이 다 들어와서 그 버튼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은 이 이벤트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벤트들, 카메라 바꾼다든지 포컬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버튼이 들어오면 포커스 오프 또는 체인지 포커스 이벤트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체인지 아파처 이벤트, 조리개가 바뀌겠죠. 그러면 체인지 아파처 이벤트가 여기서 실행이 되고, 메인 캠이 들어간 다음에 현재 있는 이 아파처 세팅 값을 가지고 와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카메라가 있고요. 지금 아까 같은 경우는 그 3 스페이스 마우스의 버튼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겠죠. 큐브, 원기둥, 원뿔, 뭐 이렇게 그냥 한번 표시할 수 있는 거를 하나씩 놓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카메라 뭐 이렇게 있죠. 그러면 리셋, 그 다음에 2번 리셋, 이제 3번은 저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리셋을 하는데, 얘는 뭐 14mm 또는 35mm, 75mm, 75mm 정도 이렇게 되겠죠. 4번은 이쪽에서 얘는 뭐 한 200mm, 200mm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캡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캐릭터가 이제 올라가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칼 랭스가 현재 몇이고 아파처가 몇이고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OSC는 이제 이런 어떤 컨트롤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이제 카메라들을 움직이는 거는 스페이스 마우스를 이용해서 같이 연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모캡 실제 작업할 때 하나 찍어 놓은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 앞에다가 이거 12.9인치거든요, 아이패드. 그래서 OSC 띄워놓고, 요거 이제 컴팩트 3D 스페이스 마우스죠. 그래서 컴팩트에 가지고 다니고 있고, 여기 언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여기서 아까 보셨듯이 이제 화면이 뭐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카메라는 만약에 4개라면 이 4개의 카메라를 이렇게 모아놓고 볼 수 있는 요런 디스플레이예요. 요거를 뭘로 만드느냐? 요거를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에 대해서 2020년에 아까 이제 알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원래는 요 내용, 요거를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터치 OSC가 훨씬 좋았고, 터치가 되니까 훨씬 좋았고, 요거는 마우스로 이제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도 꽤 좋은 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번 영상에서 제가 한번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요런 식으로 이제 꾸며놓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터치 OSC가 작동하는 태블릿 패드랑 컴퓨터랑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무선 공유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컴퓨터 IP가 몇 번이고 자기 IP가 몇 번인 거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IP가 같은 상태에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간혹 가다가 제가 한 번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유선 네트워크랑 무선 네트워크에 IP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죽어도 안 붙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어쨌든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태블릿에 USB를 연결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공간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아이패드나 제가 12.9인치 쓰다 보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더 작은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공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능을 만들 때마다 그러니까 버튼이나 어떤 기능을 만들 때마다 버튼도 만들어줘야 되고 다시 슬라이드도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에 맞는 또 기능을 또 붙여줘야 되고 이런 작업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몇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 영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 이것도 꽤 좋은 플러그인이거든요. 이게 이제 UMG를 사용해서 그 UI를 만드는 툴인데 이게 플레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게임에서 사용하는 그런 UI가 아니라 그 에디터에서 작업을 할 때 뭔가 편리하게 기능을 쓸 수 있게 그런 UI를 만들어주는 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 중에 좀 더 심도 깊게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뭐 같은 주제의 내용이 많으면 제가 심화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